되게 많은 다양한 선생님들한테 배웠어. 근데 그 중에서 한 80%는 되게 수학을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운빨이 있어가지고 잘 배워서 지금 여러분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못 가르쳤던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 이 문제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어요. 선생님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얘를 딱 보면서 얘는 그래 A 교집합 B 그리고 합집합하고 A 교집합 A 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A 교집합 B 합집합에 잠깐만 A 교집합 A는 A and A 영역이 뭐만 되겠습니까? A만 남겠죠. 그래서 이제 또 하는 거지. 또 이제 분배를 하면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에다가 B 합집합 A가 되겠네. 그러므로 얘는 뭐 잘못했나? 요걸 잘못 썼구나. 예, A죠. 자, 이거 구해보자. A 합집합 A 뭐야? A지. 예, 그래서 얘 A 나왔네. 교집합 B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얘가 또 됐네? 아씨 이거 뭐야? 이상하다. 안 되겠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야겠다.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는데 A하고 B 합집합 A의 공통 부분을 구하라고 A하고 B 합집합 A의 공통 부분 구하래요. A하고 B 합집합 A의 공통 부분 구하면 뭐가 나와? A가 나오죠. 역시 벤 다이어그램이 최고야. 선생님 수학을 잘못 배웠을 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이 했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지? 역시 벤 다이어그램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친구들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잘 못 풀었냐? 그 이유는 연산법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집합의 연산법칙의 네 번째 법칙은 흡수법칙. 일명 선생님이 애칭을 붙여줬어. 둘둘둘 법칙이라는 녀석이에요. 자, 둘둘둘 법칙은 어떤 녀석이냐면 대상도 2개, 연산도 2개입니다. 자, 볼까? 집합에서 연산이 몇 종류 나오고? 2종류 나오고. 대상이 몇 종류 나오면? 2종류 나오면 몇 번 나온 것이 답이다? 2번 나온 것이 답이다. 이게 둘둘둘 법칙이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문제를 풀 때 얘를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대로 분배하고 계시면 안 돼요. 항상 무슨 법칙을 쓸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의 개수를 세세요. 대상 몇 개야? 2개. 2개. 연산 종류 교집합 합집합 2개 나왔지? 그럼 둘둘둘 법칙이네. 몇 번 나온 것이 답이다? 2번 나온 것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게 흡수법칙, 둘둘둘 법칙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풀겠습니다. 요 녀석 딱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분배하지 마시고 항상 대상과 연산을 셉니다. 대상 몇 개? 2개. 연산 종류 몇 종류? 2종류. 몇 번 나온 것이 답이다? 2번 나온 것이 답이니까 답은 A. 요렇게 풉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 보도록 하자. 얘는 대상 몇 개? 3개예요. 왜냐면 봐, A란 애랑 B란 애랑 A의 여집합이 있지. 그러면 여기서 A하고 A의 여집합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같은 영역이야, 다른 영역이야? 다른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대상이 몇 개인 거랑 똑같아? 3개인 거랑 똑같아요. 연산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2종류예요. 대상이 3개고 연산 종류 2종류 나오면 항상 무슨 법칙을 써야 된다? 분배 법칙을 써야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분배해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자, 얘는 A 교집합, B 합집합. 묻자. A하고요. A의 여집합의 교집합 부분이야. AND 부분이야. 공통 부분이야.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A하고 A의 여집합에 공통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왜? A 부분하고 A가 아닌 부분에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얘는 무슨 집합이 된다? 공집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공집합은 합 하나마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더하기 0하고 똑같은 거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결국 A 교집합 B만 남게 되는 겁니다. 얘는 A 교집합 B구나 라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뭘 해야 된다? 대상과 연산 종류를 세시고요. 그 결과 무슨 법칙 써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봤더니 와, 이 모든 법칙은 교집합과 합집합을 관여하고 있는 4가지 법칙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집합하고 합집합은 연산법칙이 막 커버를 해줬어. 근데 아직까지 커버하지 못한 연산기호 2개 있지. 누구랑 누구? 차집합하고 여집합이 있어요. 근데 차집합은 커버한다 했어? 못한다 했어? 못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제 남아있는 녀석 한 녀석 누구? 여집합. 자, 여집합을 커버하기 위한 연산법칙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집합과 관련된 연산법칙의 제목은요. 드모르강 법칙이에요. 자, 드모르강. 사람 이름 같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 같아, 드모르강? 이게 프랑스 사람 같죠? 드모르강. 드모르강 법칙. 막 이런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은 굳이 내가 힘들게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 드모르강 법칙의 또 다른 진짜 핵심 개념은요. 부정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부정의 법칙. 얘기해보자. 부정은 여집합, 여집합은 부정. 즉 드모르강 법칙은 뭐를 커버하기 위한 법칙이다? 여집합을 커버하기 위한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드모르강 법칙이 보세요. 시중 교재는 전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나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을 계산하면 얘는요. 요렇게 3개 적용해 주는 거야. 우선 A에 적용시키면 A의 여집합이 되겠지. 합집합을 부정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왠지 합집합에 반대되는 개념일 것 같은 교집합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면 뭐가 돼? B의 여집합이 돼. 자, 두 번째 법칙에 뭐가 되겠어? 불러봐.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라고 시중교재는 이렇게 가르쳐요.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개념이에요. 자, 이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집합은 부정을 나타내. 부정은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수학 상 가르치면서 부정을 좋은 거라고 가르쳤냐, 나쁜 거라고 가르쳤냐? 나쁜 거라고 가르쳤어요. 부정은 막 가다가 아니야? 헷갈리는데? 또 아니야? 정신이 없어. 이게 바로 부정입니다라고 했죠. 부정은 많을수록 좋을까? 적을수록 좋을까? 적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봐. 얘는 부정이 하나인데 얘는 부정이 2개지. 그러면 누가 더 좋겠어? 당연히. 앞에 있는 애가 더 좋은 거야. 부정이 적으니까. 맞아? 그런데 굳이 적은 부정을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훈련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좋은 걸 나쁘게 만들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쁜 녀석을 좋게 바꾸는 거꾸로 방향으로 드모르강 법칙을 선생님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요. 첫 번째 보도록 하자.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여집합이 2개나 있는 나쁜 녀석을요. 하나로 줄일 거예요. 줄이는 방법은 얘를 전부 부정해. A의 여집합을 부정하면 A가 되네. 교집합을 부정하면 합집합이 되네. B의 여집합을 부정하면 B가 되네. 이렇게 전부 부정해놓고 맨 마지막에 여집합 기호 하나만 붙여버리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죠? 네. 자, 요 녀석 그럼 여러분이 불러봐. 뭐야? 시작.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장할 거예요. 이따시만큼도 한번 작업해 볼 거야. 불러. 시작. A 합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 합집합 D 교집합 E 합집합 F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게 바로 드모르강 법칙이에요. 자, 예.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야, 얘가 더 나쁜 애야, 얘가 더 좋은 애야, 부정이 한 번 나와서 라고 했지. 이거 몸소 느끼게 해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에 두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볼 거다. 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교집합 B가 아니다 라는 얘기니까 어머, A 교집합 B가 아니다. 이렇게 칠하면 되겠네 라고 한 번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요 옆에 나와 있는 부정이 두 번이나 있는 A의 여집합, 합집합 B는 어떻게 되냐면요. A가 아닌 애랑 B가 아닌 애랑 B가 아닌 애랑 오 합해야 돼. 오 합하니까 요만큼이 비는구나 라고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분명 같은 개념이지만 한 번에 그리는 게 쉬워, 두 번에 그리는 게 쉬워, 한 번에 그리는 게 쉽죠? 이건 뭐의 역할이다? 부정이 하나라도 적기 때문에 그림이 훨씬 편하게 그려지는 거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배운 두 줄 핵심입니다. 읽어보고 넘어가자. 시작! 드모르강 시작! 드모르강 법칙의 용도는 나쁜 여집합을 없애는 데 있다. 그러므로 거꾸로 공식 적용이 중요하다. 시중 교재에서 배우는 것과 반대로 훈련을 해두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의 기타 성질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도록 합시다. 차분히 머릿속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리셔야 돼요. A라는 집합하고요. 공집합하고 합집합, 합할 거래요. 그럼 남는 것은 뭐만 나와? A만 남겠지. A에다 공집합 합하면 A가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A라는 집합하고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통부분을 구하는 거지. 공통부분 구하면 A하고 공집합의 공통부분 구하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전체 집합, 가장 큰 집합이랬지. 전체 집합을 부정해버리면 뭐가 될까? 공집합이 돼버립니다. 자, 이 녀석 A라는 집합하고 전체 집합을 합해버렸어. 뭐가 될까? 전체 집합이 될 거예요. 자, A라는 집합하고 전체 집합의 교집합이니까 공통부분 구하는 거지. A하고 전체 집합의 공통부분 구하면 A만 남게 될 겁니다. 자, 공집합을 부정하면 뭐가 될까? 전체 집합이 돼버려요. 자, 요거 보세요. A하고 A의 여집합 영역을 합집합 합해버렸어. 뭐가 되지? 전체 집합. A하고 A의 여집합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됩니다. 자, A하고 A의 여집합의 공통부분을 구하려고 해. 뭐가 나오지? 공집합 나오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자, 이런 기타 성질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 마시러 갔다. 우리 좀만 참자. 이제 선생님 10분만 수업하고 끝내실 거야. 10분만 참고 물 마시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두 집합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의 관계는 가능한 관계 선생님이 거기에 다 그려놨다. 무슨 관계 있어? 제목 불러볼까? 시작! 포함관계, 서로소 관계, 상등관계, 일반관계 뭐 이렇게 네 가지 관계가 존재. 두 집합의 관계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관계 중에서 너희들이 보기에 느낌상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될 것 같은 관계는 무슨 관계 같아? 포함관계. 뭔가 이론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시험에 절대 출제되지 않을 관계는 무슨 관계 같아? 일반관계. 개념이 없어요. 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오, 그렇구나. 포함관계가 제일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서 많이 출제될 거구나. 자, 그러면 이 파트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집합 출제율 50%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들이 푸는 어떤 집합 문제가 있으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요. 이 개념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야. 엄청 중요하겠지. 그런데 이 개념은 선생님이 가르쳐 보니까 한 번 배웠을 때 이 의미를 탁 하고 아는 학생 20년 동안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그 여학생이 연대 가더라고요. 머리 되게 좋은 거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배워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문제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 첫 번째 들을 땐 하나도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본다라고 하면 머리 되게 좋은 거예요. 연대까지 받고. 자, 그러니까 연대를 간다는 기분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내용 설명드리자면요. 포함관계예요. 말 그대로 A가 B에 포함되거나 B가 A에 포함되는 이런 그림의 상태, 벤다이어 그림의 상태를 우리는 포함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반면에 서로소 관계는 어때요? 서로소 관계는 A와 B의 공통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예요. 완전 이상한 관계야. 전혀 다른 관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관계가 뭐예요? A와 B가 똑같아요. 상등 관계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계가 일반 관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대부분 일반 관계에 속해 있어. 선생님, 일반 관계의 의미가 뭔데요? 적당한 공통점과 적당한 차이점이 있는 관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얘는 되게 무서운 관계야. 이 세상 어디에 나랑 똑같은 애가 있는 거야. 그치? 엄청 골 때리는 관계. 아주 특이한 관계예요. 자, 그리고 이 서로소 관계도 되게 골 때리지. 뭔가 존재가 있는데 나하고 전혀 공통점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야. 우주 저편에 이제 돌멩이 하나가 있는 거야. 나 지구에 살아. 어머, 너 우주에 사니? 나 생물이야. 어머, 너 무생물이니? 이런 식으로 차이만 있는 게 서로소 관계라고 보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포함관계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함관계가 학생들이 되게 못 보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봐요.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이 포함관계 하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에 이런 기호가 나와 있지. 우리는 이 기호를 뭐라고 부르지? 무슨 관계? 동치관계라고 부르는 기호예요. 무슨 기호라고 부른다? 동치관계. 자, 동치관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같을 동자 써. 값이. 값이 같아라는 얘기는 이 표현과 이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이다, 다른 표현이다, 똑같은 표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오 마이 갓. A가 B에 포함된다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선생님 열나 많네요. 되게 심하게 많아. 그러면 출제하시는 분들은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할까? 이 무수히 많은 표현 중에 하나를 써서 표현을 할까? 무수히 많은 표현 중에 하나를 써서 여러분에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읽어내는 애들은 문제를 풀 거고 그거를 못 읽어내는 애들은 어떻게 돼? 이게 뭔 소린지도 모르고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파트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쉬운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말은요. A 교집합 B는 A다. 혹은 A 합집합 B는 B다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한번 볼까? 여기에서 A 교집합 B 구해봐. 뭐 나와? A 교집합 B는 A하고 B의 공통 부분은 A. 오, 정말이네. 자, A 합집합 B는 B. 오, 정말이네. 이렇게 나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학생들이 이거를 못 기억하냐면요. 이걸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거든. 예를 들면 A 차집합 B 합집합 C는 C야.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변형돼서.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떤 포함관계를 느끼셔야 되냐? 이렇게 두 개 묶어서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 있다.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 있다.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 있다. 라는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얘가 아니라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 있다예요. 이때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쓴다 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봐. 둘 중 하나가 CC 그대로 나왔네? 일단 포함관계 있다.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쓰고 이 녀석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은 A차 집합 B가 C라는 녀석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변형 유형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의 순진한 식들을 기억을 했을 때 거의 기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는요 문장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적어놓은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쓴다. 한 번 더.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그 밑에 있는 요 녀석 보겠습니다. 자,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죠. 보세요. A에서 B 부분을 빼버리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남는 게 없구나. 우리는 요것도 문장으로 외울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선생님 문장 적어놨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보이십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A가 작은 거였어? 큰 거였어? 작은 거였어요. B가 큰 거였어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즉 여러분이 뭔가를 차집합을 뺐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얘가 얘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게 없네. 네가 작은 거, 네가 큰 거야.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의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지. 얘하고 얘는 어떤 상태야?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예요. 반대로 여집합을 떼면 방향이 역시 바뀐다. 즉 여집합을 붙여도 방향이 바뀌고 여집합을 떼도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거기에 문장 뭐라고 나왔습니까? 외워볼까? 시작!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 자, 선생님이 지금 얘를 알파벳으로 암기시켰어? 전부 문장으로 암기시켰어? 문장. 왜 문장으로 암기시키고 있을까? 변형 유형을 찾아내기 위해서예요. 알파벳으로 외우면 변형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문장으로 외우면 처음에는 안 보여도 너희들이 2번, 3번 넘어가면서 보여! 라고 느낌이 오기 시작해. 알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장들 좀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